사랑은 과연 젊음만의 전유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여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가을의 깊이를 지나 겨울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장 찬란하고 뜨거운 봄을 맞이한 두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70세의 새 신부 연옥과 75세의 새 신랑 상훈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남은 생의 모래시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시간이 찰나일지 혹은 예상보다 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남은 시간을 병마와 싸우거나 무의미하게 보내는 대신 15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유례없는 긴 항해를 선택함으로써 서로에게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짐은 화려하기보다 검소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가죽 가방을 싸는 주름진 손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삶의 연륜과 깊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루의 끝을 알리는 장엄한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10년이라는 세월을 홀로 지냈습니다. 상훈 역시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무려 20년 동안을 깊은 고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문학 수업에서 운명처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글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의 내면을 알아가는 조심스러운 관계였지만 이내 서로의 글 속에서 깊은 영혼의 울림과 삶의 철학을 발견하며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예감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가 되어간 것입니다. 어느 날 상훈은 오랜 고민 끝에 조심스럽고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연옥에게 말을 건넵니다. 연옥 씨,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 10년이 될지 아니면 단 1년밖에 남지 않았을지 혹은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통장에 고이 모아둔 돈을 그저 병원비로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 저 넓고 푸른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 병원 천장의 하얀색뿐인 풍경이 아니라 당신의 환하게 웃는 얼굴과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상훈의 고백은 그의 진심을 담은 것이었으며 연옥은 그의 말에 살포시 미소 지으며 따뜻하게 대답합니다. 영감님도 참 주책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좋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남은 인생의 새로운 항해를 함께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크루즈선 오션 드리모가 부산항을 천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드넓은 태평양의 망망대해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 안에서 연옥과 상훈은 그들에게 주어진 좁은 선실, 싱글 침대 2개를 나란히 붙인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설렘 가득했던 신혼여행과는 확연히 다른, 그러나 더욱 깊이 있는 낯선 설렘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이제 그들에게 사랑은 단순히 열정적인 로맨스나 불꽃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굽은 등과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검버섯, 그리고 밤마다 찾아와 잠 못 들게 하는 관절의 통증까지 노년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공유해야 하는 현실적이고도 숭고한 과정입니다. 상훈은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혹시라도 연옥의 깊은 잠을 깨울까봐 노심초사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연옥은 흐릿해진 상훈의 시력을 위해 낡고 오래된 돋보기를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그의 불편함을 덜어주려 애씁니다. 이처럼 화려한 사랑의 언어나
열정적인 몸짓 대신 서로를 향한 섬세하고도 진실된 돌봄과 깊은 배려가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매일 아침 푸른 바다를 망연히 바라보며 연옥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서 때로는 서로를 뜨겁게 태워버리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날의 사랑은 마치 따뜻하고 포근한 난로와 같아서 서로를 은은하게 데워주고 감싸주는 것 같구나. 그녀는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또 다른 온화하고 안정적인 노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상훈의 등 뒤에 남겨진 낡고 오래된 흉터를 이제야 자세히 보게 된 연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당신 등 뒤에 난 흉터, 이제야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네요. 젊었을 적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매끈하고 완벽한 피부만을 보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고난과 역경을 견뎌낸 훈장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녀의 말은 단순히 흉터를 보는 것을 넘어 상훈의 지난 삶을 이해하려는 깊은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연옥의 따뜻한 시선에 조금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합니다. 부끄럽구려. 이렇게 늙고 병든 몸을 당신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하지만 당신의 따뜻한 눈빛이 나를 다시금 활기 넘치는 청년으로 만드는 것 같소. 우리는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더욱 깊이 물들고 익어가는 중인가 봅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50일째, 오션 드리모는 예측할 수 없는 인도양 한가운데서 유례없이 거세고 맹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는 마치 장난감처럼 거칠게 요동치고 멀미와 함께 죽음에 대한 깊고 원초적인 두려움이 두 사람을 사정없이 덮쳐옵니다. 죽음이 물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연옥과 상훈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과거와 오랫동안 숨겨왔던 내면의 상처들을 솔직하게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훈은 자신이 전처에게 보여주었던 무뚝뚝하고 차가웠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며 참아왔던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그때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죄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옥은 자식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이름석자마저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의 허무함과 상실감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꿈과 열정보다는 오직 가족만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지난날에 대한 깊은 아쉬움이 그녀의 고백 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칠게 흔들리는 선실 바닥에 앉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욱 힘껏 꼭 잡고 격렬한 폭풍우를 온몸으로 견뎌냅니다. 외부에서 불어닥친 거대한 폭풍은 역설적으로 그들 내면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상훈은 불안에 떨면서도 연옥에게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무섭소? 나는 사실 지금 너무나 무섭소.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을 이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바다에 홀로 남겨두고 갈까봐 그게 사무치게 무섭소. 그의 목소리에는 연옥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염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옥은 상훈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침착하게 화답합니다. 내 손 꽉 잡아요. 우리가 살아온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까짓 거친 파도보다 훨씬 더 힘들고 거칠었잖아요.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안전한 항구예요. 그러니 절대 나보다 먼저 이 바다에 잠기지 말아요. 그녀의 말은 상훈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정열적인 남미의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연옥과 상우는 그곳의 번화한 거리에서 음악에 맞춰 탱고를 춥니다. 그들의 무릎은 세월의 흔적을 담아 삐걱거리고 스텝은 젊은이들처럼 유려하고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만은 20대 청춘들보다 더욱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와 불편함을 뛰어넘는 그들의 춤사위는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농밀하고 절실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어지는 남극 항해에서 그들은 거대하고 신비로운 빙하를 마주합니다. 수만 년의 시간을 견뎌낸 영원히 녹지 않는 빙하 앞에서 그들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으로서의 사랑과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확인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노년의 성을 단순히 추한 것이 아닌 더욱 깊고 아름다운 행위로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따뜻하게 포옹하고 상대방의 뺨을 어루만지는 그 모든 행위가 젊은 날의 격정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농밀하고 절실한 사랑의 표현임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빙하 앞에서 연옥은 깊은 깨달음을 담아 독백합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사랑을 흔히 주책이라고 비하하지만 저는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육체가 세월의 흔적을 따라 시들어갈수록 오히려 영혼의 사랑은 더욱 투명하고 순수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낡아버린 껍데기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알맹이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녀의 독백은 노년의 사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는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연옥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 거대하고 차가우며 영원할 것 같은 빙하보다 나는 비록 금방 식어버릴지라도 당신의 따뜻한 체온이 훨씬 더 위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밤 사랑하는 당신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옥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150일간의 길고도 아름다운 항해가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멀리 부산항의 익숙한 풍경이 그들의 시야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낡은 가방은 긴 항해의 수많은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고 더욱 낡아졌고 피부는 뜨거운 햇살에 그을려 더욱 깊은 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150일 전 여행을 시작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깊은 평화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이 세계 일주의 진정한 목적지는 전 세계의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경을 눈에 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아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이루는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크루즈에서의 마지막 밤, 두 사람은 갑판 위에서 쏟아지는 별빛 아래 젊은이들의 결혼식 프로포즈와는 또 다른 자신들만의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 프로포즈는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 남은 사람이 씩씩하고 의연하게 먼저 떠난 이를 보내주자고 약속하는 죽음에 대한 깊고 진실된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사랑의 완성으로서 죽음을 포용하는 노년의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배에서 내려 다시 단단한 땅을 밟는 두 사람. 그들은 여전히 세월의 흔적을 담아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우는 연옥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여행은 비록 끝났지만 우리의 진짜 사랑의 항해는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이요. 집에 가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읍시다. 내가 평생 당신의 설거지는 어떤 것이든 다 하리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옥은 상훈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으며 화답합니다. 150일 동안 세상 구경 참 잘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경보다 당신의 따뜻한 옆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좋았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에 가요. 우리의 소중한 남은 시간 속으로. 그녀의 말은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부터 더욱 깊어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나이인 것입니다. 70세의 신부와 75세의 신랑 연옥과 상우는 오늘도 변함없이 서로라는 넓고 깊은 바다를 묵묵하고 아름답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은 지금 이 순간 어디쯤을 항해하고 있나요? 70대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젊음의 열정만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며 세월이 깊어질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사랑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세대의 삶의 의미를 되묻고 각자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한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은 감동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옥과 상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이 주는 깊은 감동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존재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작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삶의 지혜와 감동, 그리고 희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단순히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연옥과 상훈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선사합니다. 그들의 항해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흔적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살아있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들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결코 덜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형태의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연옥과 상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힘과 가치를 일깨워주는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상훈은 크루즈 여행 때 사진을 보며 지도를 짚으며 여보,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리가 탱고를 췄던 곳이지? 아이고 삭신이야. 연옥이 웃으며 영감, 아주 젊은이인 줄 알았지? 춤추고 돌아와 내 발 주무르던 그 손길 아주 키스보다 뜨거웠소. 상훈은 지도를 쓰다듬으며 150일이 꿈만 같소.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변한 것 같아. 연옥, 아니에요.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당신이라는 역사가 생겼소. 상훈은 말한다. 집에 와 제일 좋은 건 흔들리는 배가 아닌 단단한 마루를 걷는 거요. 늙어서도 당신 옆에 있다는 안도감이지. 연옥이 콧소리로 말한다. 차를 건네며 난 당신 코 고는 소리가 좋소. 배에선 파도 때문에 못 들었지. 그 소리가 당신이 여기 있다는 증거요. 상훈이 웃으며 주책이요. 연옥, 주책이라도 좋아. 농후한 사랑 아니겠소? 늙어가는 걸 두려워 않는 동반자. 상훈, 연옥의 손을 잡고 이마에 대며 폭풍우 치던 밤, 당신이 그랬지. 내 마지막 안전한 항구라고. 잊을 수 없소. 그때 깨달았지. 연옥, 뭘 깨달았소? 상훈, 당신을 사랑하는 건 마지막 사랑이라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150일은 죽음에 대한 예행 연습 같았소.
연옥. 눈시울이 붉어지며 맞소. 수평선이 삶의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작이었소. 상훈. 이제 화려하진 않겠지만 매일 따뜻한 물을 주고 상추를 심고 무릎을 주물러 주는 게 내 항해 계획이요. 연옥. 미소 지으며 나도 그래요. 당신 주름을 어루만지고 된장찌개를 끓여주는 것. 우리의 사랑은 뚝배기 사랑이요. 식지 않는. 상훈. 다가가 안으며 고맙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 연옥. 나도 고마워요. 함께 항해를 끝낼 수 있게 해줘서. 건강하게 감사하며 삽시다. 상훈이 연옥을 안아주며 이마에 살짝 입술을 얹는다. 이렇게 크루즈는 끝났지만 두 사람의 아름다운 항해는 육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노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약속입니다. 둘은 서로 기대어 햇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행복과 희망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연옥이 크루즈 여행 마쳤다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편지글을 썼어요. 읽어줄게요. 엄마 아빠가 150일 항해하고 돌아왔단다. 돈 걱정했지? 엄마는 배 위에서 평화를 찾았단다. 상훈. 듬직하게 아빠는 엄마 손을 놓지 않았단다. 재산 대신 행복하게 늙어가는 뒷모습을 물려주고 싶었어. 사랑은 계속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단다. 150일은 인생의 황금빛 에필로그였어.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삶을 살고 있어. 된장찌개 한 그릇이 호화로운 크루즈란다. 너희도 삶을 사랑하렴. 엄마 아빠는 함께라는 안전한 항구에 있을게. 사랑한다 아가들. 그리고 고맙다.